자, 이어서 이차함수 이제 개념을 이제 이차함수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거 배웠고, 오늘 이차함수의 아주 제일 기본적인 거, y는 ax의 제곱, y는 ax의 제곱 이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언급하되고 있어요. y는 ax의 제곱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거든요. 예로 이제 들어볼게. 자, y는 x의 제곱 한번 해보고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한번 해보고요. y는 100x의 제곱을 해보고요. y는 마이너스 100x의 제곱 하고, 이제 여러분 그래프까지 그려보고 이제 이것 가지고 총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가지고 x, y 표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자, 요거 그래프를 쭉쭉쭉쭉 하고, 또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해서 대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x가 0이면 당연히 y도 0 되겠죠? 1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되겠어? 1 나오겠네. 2 집어넣어주면 4 나오고요. 3 집어넣어주면 9 나오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4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 집어넣어주면 0 나오고, 1 집어넣어주면 1 나오고, 2 집어넣어주면 4 나오고. 선생님 이렇게 좀 자리가 좁으니까 이렇게만 좀 그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여기에 4 나오고.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래프는 요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쭉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자, 원래 선생님 이게 점 몇 개만 찍고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양이 좌우 대칭이 되게끔 그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든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친구, 이렇게 삐져 나오는 친구들, 좌우 대칭이 되지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길이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야. 좌우 대칭이 되게끔 그려줘야 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모이게 그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이 폼선을 그릴 때 바깥이 삐져나가게끔 그리면 이런 것도 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그래프 그리는 거 좀 예쁘게 그리시고요. 자, 여기도 0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데, 여기다 0 집어넣어볼까? 0 집어넣으면 0이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오거든요. 0 집어넣어주면, 아니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을 제곱에서 또 마이너스 달아주니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9 이렇게 됩니다.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0 집어넣어주면 0 나오고요.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이 위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쫄쫄쫄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0 집어넣어주면 0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왔어요? 1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 집어넣어주면 100이 나와요. 2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올까? 400. 그렇지, 400 이런 형태로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줘도 100 나오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냐? 자,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즉 A라는 요 값은 여기 이 부분은 1되고요. 여기는 100이 되거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그래프는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1 집어넣으면 100 나오는 게 쭉 위에가 있겠지. 즉 뭐가 되냐면 폭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를 여기 0 집어넣어주면 0 나오고요.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00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0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00 나오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네 가지를 선생님이 비교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원장님 지금 수업 중이시요. 예, 유튜브에. 업무 담당자인데. 자, 이제 나가서 받으세요. 자, 여기 봐보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네. 이렇게 되거든. 자, 이 네 가지를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얘하고 얘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거 21일이라고 적어져 있나요? 네.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얘하고 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릅니다.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얘하고 얘는 부호가 이게 벌어져 있는 정도는 똑같아요. 이 포물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아. 절대값의 크기가 같으면 벌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 이 말이야. 자, 요건 이해돼 안 돼, 윤서야?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자, 두 번째는 근데 얘하고 얘가 여러분들 요걸 이거 바꾸게 되면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되십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Y의 부호가 바뀌어 있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 배웠어요. Y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누구에 의해 대칭이 되냐면 요 그래프 X축에 의해 대칭이 되는 거예요. Y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관계는 이걸 뒤집으면 얘가 되고 얘를 뒤집으면 얘가 된다 이런 의미야. 자, 요건 이해됐습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된다? 벌어져 있는 정도가 이게 벌어져 있는 정도가 같다고. 윤사는 좀 졸린 것 같은데 지금, 그치? 좀 졸리면 좀 일어서서 듣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 관계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 관계도 벌어져요. 이 벌어져 있는 정도하고 여기 벌어져 있는 정도가 같다 이 말이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누구에 의해 대칭이라고? X축 대칭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관계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절대값이 누가 더 크죠? A의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면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되냐면 폭이 상당히 좁아. 얘는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다라고 하면 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항상 수학은 반대로 말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으면 반대로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어쩐다. 넓다. 이런 것도 아셔야 돼. 항상 말하지만은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간접적인 표현 방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요건 이해되십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래프의 개형은 오늘은 요 하나의 유형만 배울 거야. 요 하나의 유형만 배우는데 요놈의 성격들이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된다라는 걸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Y는 AX, 요거 그래프 항상 말하지만 그래프 그릴 때 좌우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고 모이면 안 되고요. 바깥으로 빠져나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요런 형태, 종모양 형태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야,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Y는 AX의 제곱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 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만나고 이렇게 넘어가는 요 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용어 정리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알겠지? 선생님 이 꼭지점 뾰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이게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수학적으로 보면 여기가 뾰족하게 한 점이 딱 연결되어 있는 거야. 0,0은 딱 한 점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요. 자,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하고 그 축의 방정식 이해되죠?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축은 y축이 꼭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겹쳐져. 근데 축의 방정식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읽어주면 돼. 여기서 x는 0이라고 하면 2점, x는 2점, x는 2점이 알겠어요? 얘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 x는 3 이렇게 읽어주면 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5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5 읽어주면 돼. 그래서 축의 방정식 읽는 방법은 x는 써주고 여기를 읽어줄 때 꼭지점에 x 좌표를 읽어주면 돼. 이게 축의 방정식 읽는 방법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다음 세 번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에서 a가 0보다 크게 되면 즉 y는 ax의 제곱에서 a가 0보다 크게 되면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뭐라 간다고?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이랬지?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 나중에 혼란스러워하고 혼동스러워하거든. 어떻게 외우냐면 잘 봐. 이거 외우는 방법이 되니까 이게 시계 바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시계 바늘. 그래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슉 돌렸다 그러면 V자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자, 요 점을 기준으로 돌리면 V자 형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래로 굴러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지? 자, A가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굴러간다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위로 굴러.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를 기준으로 훅 돌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외워야 돼. 나도 굉장히 이거 혼란스러울 거야. 이해 안 되고 헷갈릴 거야. A가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굴러간다. A가 0보다 크게 되면 아래로 굴러간다.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나요?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폭이 어떻게 된다? 폭이 좁다. 그러면 반대로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될까? 폭이 어떻게 된다? 폭이 넓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이 정도를 좀 다뤘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5번, 6번이 굉장히 좀 번외라고 할까? 이걸 알고 있으면 고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5번하고 6번을 알고 있으면 아, 너 함수 제대로 배웠다, 공부 제대로 배웠다 라는 그게 있는데 수진이는 그 뭐 어디 뭐 롯데의 월드나 뭐 에버랜드 뭐 이런 데 가서 청룡열차 타본 적 있어? 청룡열차 타봤을 때 여러분 이거 생각나나? 이 청룡열차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 딸깍 이렇게 이제 하잖아. 그치? 딸깍 올라가다가 어때? 여기 이 지점을 지나면 딱 순간 멈춘 것처럼 보였다가 숭 내려가죠. 숭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 이제 수진이가 여기서 머리가 이히 하면서 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겠죠? 하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 요 그림을 봤을 때 선생님이 이걸 포물선이라고 해놓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 포물선을 타고 오르락 내려갈 때. 그럼 여기서 포물선을 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 슝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거 청룡열차를 좀 생각을 해봐. 여기서 올라갈 때는 딸깍 올라갈 때는 높이가 높아지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죠. 지상에서 보면 올라가면서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슝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강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 안 돼? 자, 청룡열차 다시 타고 올라가 보자. 슝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지상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전진하고 있는 개념이야. 그리고 높이로는 올라가고 있는 개념이 되겠죠? 언니 이해돼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점을 지나게 되면 꼭지점에 이 높이를 지나게 최고 높이를 도달하게 되면 멈춰 있다가 슝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것은 전진하면서 하강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선생님 왜 그 이야기를 하냐? X값이 증가하면서 Y값도 증가하는 구간은 이런 그래프에서 봐봐.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이 증가한다는 구간은 이 구간을 말해요.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이 증가하는 구간은 이 구간의 이 부분을 말해. 왜? X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진한다는 그런 개념이야. Y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승하고 있다는 개념이야. 이 영역에서만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강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거야. X값은 증가하면서 Y값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돼 안 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이 영역은 어떻게 될까? X값이 증가하면서 Y값도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은 감소하고 있는 개념이 되죠? 언니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 5번에서 어떤 그래프이든지 간에 자, 이 그래프에서 자 들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는 구간을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이 증가하는 구간은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잖아. 이 그래프에서는 이 부분이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누구를 기준이냐면 어찌됐거나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좌우가 나눠진다 이 말이야. 지금 윤서는 지금 많이 전혀 지금 내가 보니까 X값이 증가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이 그래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구간을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라고 이 구간. 그러면 어떻게 될까? X가 0보다 큰 구간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이 구간을 물어보라면 꼭지점의 X좌표 이게 X가 0보다 큰 구간인데 이 숫자를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 숫자를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나중에 하다 보면 꼭지점 X좌표가 3이야 그러면 3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지점에 지금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니까 이 0을 기준으로 요 점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구간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우는 거 아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이 감소하는 구간은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야.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에서 X값은 증가하는데 Y값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의미야. 요건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요 그래프 가지고 요걸 해석을 했는데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놓고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이 증가하는 구간을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야? 이 구간이잖아. 0보다 작은 구간이야. X가 0보다 작은 구간. 반대잖아. 얘가 반대잖아. 무슨 말인지 돼요?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이 감소하는 구간을 말해보세요.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이 감소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잖아. X가 0보다 어떤 거? 큰 거. 얘하고 얘가 반대. 얘하고 얘 반대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 Y값이 잘 봐. Y의 값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 이렇게 있는데 Y는 X제곱은 Y값이 2, 3으로만 나타나요. 이 밑으로는 값이 안 나와. Y값이 1, 4, 9, 16, 25 이런 숫자가 나타나지 이걸 어떤 숫자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마이너스 25 이런 숫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제 나중에 이게 치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치역이라는 용어가 좀 사라졌어. 그래서
뭐 y 값들의 뭐 모임, 뭐 집합이라는 용어도 사라져가지고 y 값들의 모임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할게. 내가 보니까 요것만 수업하는데도 여러분 눈빛이 막 동공이 흔들려 벌써부터. 그래서 2차 함수 다시 여러분들 봐보면 y는 ax의 제곱에 대한 오늘은 y는 ax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을 선생님이 이제 좀 서머리 좀 할게요. y는 x의 제곱과 y는 아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대해서 샘플 문제를 표를 그려가지고 좌표를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래서 총정리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불러가게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불러가게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되고 오케이 이해됐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2쪽 이해됐죠? 162쪽 163쪽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봐보자. 그런데 함수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다. 예로 한번 들어볼게. y는 2x 플러스 3은 얼마예요? 해가지고 x가 2일 때 y는 얼마니 물어보면 얘들이 어때요? 아유 선생님 나 그거 선생님 우리를 정말 무시하시는 것 같아. 이 집어넣어 주니까 2를 대입하니까 2 곱하기 2는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그런데 fx는 2x 플러스 3입니다. f2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는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놓고 그러니까 fx가 3x의 5제곱 마이너스 뭐 2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 해가지고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 이런 문제 나오면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집어넣으면 돼요. f에다가 x자리에다 1을 집어넣고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생긴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다 이 말이야. 함수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여러분 고전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수학에서는 힌트 없는 수학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로 들어서 이렇게도 나와. y는 ax의 제곱이 3,4를 지난다. a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다, 만난다, 성립한다 그런 말이 있으면 그대로 대입입니다. x에다가 뭘 대입해? 3. y에다가 뭐 대입해? 4.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아이들이 또 어려워해. 똑같은 문제임에도. 그러니까 여기도 어쩐다 이 말이야. 3,4를 지난다. a 찾아내라. 그럼 x에다가 뭐 집어넣어? 3. y에다가 뭐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기는 4는 3은 9a가 되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돼? 9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는 9분의 4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선생님 또 이런 문제 내볼까? fx는 ax의 제곱이 1,2를 지나고 4,b를 지납니다. a하고 b를 찾아서 더해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요. 1,2를 지난다라는 걸로 왜 1,2를 지난다라는 말을 힌트를 줬을까? a를 찾아내라고. 그러면 봐봐.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어주는 거야. 2는 a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를 찾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b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완성되는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fx는 a가 2가 되니까 2x의 제곱이라고 놓고 또 4,b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y에다가 b를 대입해주고 4를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돼? 4, 4, 16이잖아. 16 곱하기 2잖아. 32.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를 자 말로 여러분 표현해갖고 a, p 있는데 자 문제 내볼게요. 이것을 똑같은 문제를 이제 말로 안 하고 다음 그래프는
y는 ax의 제곱입니다. 어떻게 힌트를 주냐면 어떻게 됩니까? 1,2 1,2를 지나고 4,2를 지납니다. 그래프 이렇게 힌트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2를 지나고 4,b를 지납니다. A하고 B를 찾아서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힌트를 준거나 이렇게 힌트를 준거나 어쩐다고.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함수로 넘어가 보면 유독 이런 문제를 어려워한다고 너희들이. 자 이렇게 한다는 건 아시겠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오케이? 또 봐볼까? 선생님 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라고 그랬었죠. 자 문제를 봐볼까? Y는 3x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3000x의 제곱. 누구의 폭이 더 좁을까요? 절대값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라고 했어요. 누구 폭이 더 좁을 것 같아요? 응?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서 누구의 폭이 더 그래프를 그렸을 때 폭이 좁을 것 같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런 거 말해봐. 첫 번째? 첫 번째? 어? 첫 번째? 절대값이라는 건 부호를 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요. 3의 절대값 얼마니? 3이야. 마이너스 300의 절대값은 얼마니? 300이. 누가 더 크니? 300이. 얘가 더 크죠? 누구 폭이 더 좁아? 두 번째 Y만. 요거 두 번째 거.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 부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됐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몇 컴마 몇을 지난다라는 말이 있으면 어쩐다고? 대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자, 일단 끊어주세요. 꺼버려. 아이 꺼버려.